안녕하세요. DP초대석의 진행을 맡은 이은채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찾았는데요. 식품과 의약품 안전관리를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정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식약처의 역할도 커지고 있죠. 3년 전 오유경 처장이 임명되면서부터 식약처의 슬로건은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로 바뀌었습니다. 국민의 식의약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뜻이죠. 이런 식약처에는 5송에 있는 본부 이외에 각 지역을 관할로 하는 6개의 지방청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의약품 제조업체를 관할하는 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을 찾았습니다. 여기 청장님실로 한번 가보실까요? 가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명호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청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해까지 본부에서 마약 안전관리 기획관으로 만났었는데 다시 경인청으로 돌아오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본부에서 마약안전기획관으로 1년간 근무하다가 작년 말 12월 21일자로 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방식약청장이라고 하면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매우 무거운 자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청장님께서는 식약처 공무원으로서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중앙대학교 약대를 졸업하고 95년도에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에서 공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무관 시절에는 부산청, 경인청에서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본부에서 주로 의료제품 분야의 약사 감시와 GMP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사무관 승진한 이후에는 본부에서 주로 의료제품 분야 정책 업무와 수사 업무를 수행을 했었고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하는 과정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 95년부터 이제 일을 하신 거네요. 예. 그럼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29년 한 30년 차가 되겠죠. 엄청나시네요. 네,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외청으로 세워진 식약청이 2013년 국무총리 관할 직할 부서인 식약처로 승격되는 과정도 함께 하신 거네요. 예. 그 이후에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하셨나요? 예. 2014년부터 광주청 운영지원과장, 그 다음에 본부의 통상협력팀장, 그 다음에 국제협력 담당관, 그 다음에 의약품모 품질과장, 그 다음에 또 국무조정 파견도 갔다 왔고요. 그리고 복귀하면서 마약정책과장, 의약품 관리과장, 그 다음에 의약품 정책과장을 거쳐서 2020년에 고위공무원단인 마약안전기획관에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문제가 됐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불법 유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오남 문제에 대해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약류 전주계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정책들을 추진했었습니다. 경인청 관할 지역이 경기 인천으로 전체 의약품 제조의 4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전국 지방청 가운데 가장 궁금하고 만나고 싶은 1순위 청장님일 것 같아요. 예. 저희는 이제 의약품, 의약 외품, 또 의료기기, 그다음에 화장품, 마약류 취급자 등 이렇게 관련해서 의료제품 분야에서는 경인청이 타 지방청에 비해서 사실은 많은 제조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에 한 4만 5천 개 정도 되는 의료제품의 제조업체 중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한 15,000개 업소 정도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 의약품 제조업체는 전국에 한 32% 수준인 255개 정도 있고 그다음에 완제의약품 회사 같은 경우는 107개 정도 경인청이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경인청이 관리하는 제조업체가 많기 때문에 업계의 질이나 건의사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업체 현장 방문이라든지 그다음에 민원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서 의료 제품 업계와 소통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전국 지방청 가운데
경인청, 대전청 이 두 곳만 의료제품 실사과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인식약청은 특이하게 6개 지방청 중에 대전청과 더불어서 의료제품 실사과라는 부서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의료제품 실사과가 어떤 곳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의약품 제조소가 보통 우리나라에 이제 경인 지역하고 그다음에 충남 지역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제품 안전과는 별도로 의약품 사전 GMP 평가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고 있는데요. 이제 특히 경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화성의 향남제약단지, 그다음에 인천이나 안산, 안성, 평택 등의 제약 공장 단지가 좀 밀집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인천 송도에는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그 바이오 의약품 제조소가 있어서 GMP 업무가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제조소에서 보통 의약품 제조 판매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사전에 GMP 평가를 받고 적합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담당 부서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 의약품 사전 GMP 심사를 담당하는 그런 실사과와 더불어서 의료제품 안전과라고 이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의료제품 안전과에서는 의약품에 대한 현장 불시 점검, 의약품 제조소에 대해서 그다음에 GMP 위반 시에 대해서는 적합 판정 취소, 시정 명령 조치를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식약처에서는 행정처분 정보를 의약품 안전나라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는데요. 사이트를 보면 경인청 처분건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관할 제조업체가 많아서 그런 거겠죠? 예, 맞습니다. 작년 23년만 봐도 경인청에서 의약품 분야에 대한 행정처분 건수가 타 지방청보다는 좀 많이 있습니다. 요즘 행정처분 경향은 어떤가요? 요즘에 행정처분 경향을 살펴보면 제조 및 품질 관리 위반, 그 다음에 표시 광고 위반, 그 다음에 리베이트 위반하는 사례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의약품 같은 경우는 환자의 질병 치료에 사용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제품의 문제는 국민 건강 문제랑 직접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약사는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면서 좀 더 엄격한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 언급하셨다시피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만들어졌고 식약처의 의약품 사후 관리가 더욱 엄격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위반 사례 발생은 지속되고 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에서도 정기 점검과 함께 수시 점검을 통해서 법 위반을 예방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제약 현장에서부터 법령 준수 의식을 갖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약품 하나하나를 우리 가족이나 친구가 복용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보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청이 꼭 행정처분만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등의 국내 의약품이 해외로 수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경인청에서 했다고 들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바이오의약품 전문 수탁업체, 그러니까 보통 CMO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경인청에서 3년마다 GMP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GMP 적합 판정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국내에 의약품 제조 판매 품목 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수탁 제조만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원래는 발급을 안 했었는데 식약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하고 인증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해외 규제 기관에서도 식약처의 실사 이력과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해외 규제 기관에서 실사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해외 규제 기관에서 해당 제조소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식약처에 실사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경인청에서 그 실사 정보를 해외 기관에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미국 FDA 등 규제 기관에서 국내 제조소에 대한 그 실사를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규제 기관과 합의해서 저희가 참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관을 해서 그 실사자들의 눈높이를 좀 높여서 국내 제조소를 관리할 때 그 수준을 높여서 관리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의약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방청과 제약업계 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경인청에 계시다가 본부에서 마약 관리의 중책을 맡고 다시 경인청으로 오셔서 연속적으로 하시는 업무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올해 이것만은 꼭 하겠다 하는 업무가 있으실까요? 예. 아무래도 지방청은 그 본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지방청에서는 보통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집행을 해야 되지만 아무래도 안전에 관련이 없거나 또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합리적 규제 개선을 위해서 여러 단체나 사업하시는 분들을 찾아뵙고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또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으며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 경인식약청을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청장님 바쁘신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인청뿐만 아니라 지방청의 다양한 역할까지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더 알찬 소식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